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식, 특히 그 사람의 과거 행동에 대한 기억이 어쩌면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은요, 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좀 역설적이지만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친구든 동료든 아니면 가족이든 예전에 했던 실수 하나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거요. 바로 그 경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생각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과거의 정보가요, 사실은 현재의 관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덫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어제의 덫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사람은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에너지 교환 법칙, 나아가서 나의 적을 스승으로 삼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내 인식의 문제라는 결론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지르는 아주 근본적인 실수가 뭘까요? 그건 바로 과거의 정보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문장이에요. 어제 정보로 오늘 사람을 대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까지 내가 알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로 오늘 만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만났잖아요. 그럼 바로 오늘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마음의 문이 쾅 닫혀버려요. 상대를 편하게 대할 수도 없고 뭐랄까 진심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결국 내 에너지마저 그 안에 갇혀서 정체되고 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어제의 덫이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그건 우리가 가진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착각 말이죠. 이 철학의 원전에서는 사람을 항상 변하는 동물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어제까지는 정말 별로였던 사람일지라도 오늘 내가 만난 바로 이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도 어떤 대화 한 번으로도 사람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문 같은 게 아니에요. 그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거쳐온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과거의 잘못을 지금의 그 사람 자체와 동일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철학의 바탕이 되는 아주 흥미로운 에너지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걸까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무려 70%가 바로 사람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맑은 공기나 기운 같은 건 30% 정도고요. 최고의 에너지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보통 좋은 사람 만나서 얻는 맑은 에너지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탁한 에너지 있죠? 그게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막 힘든 관계를 찾아다니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이나 비판 속에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킬 연료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에너지 변환의 열쇠는 바로 나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탁하고 거친 말을 던져도 내가 그걸 고맙다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무겁고 부정적이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정화되면서 엄청난 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철학을 가장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바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과의 관계 말입니다. 이게 진짜 궁극의 시험되겠죠. 아마 이 문장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더 큰 어려움에서 구하고 무언가를 깨우치기 위해 온 메신저라는 관점이니까요. 이 두 갈래길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증오의 길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보고 이상하게 안 좋은 일만 계속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의 길이 있어요. 이 일 덕분에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찾고 성장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지혜를 얻고 나면 잃었던 돈이나 기회는 금방 어쩌면 그 이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든 부정적인 사건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해 꼭 필요했던 수업으로 완전히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지 나에게 그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묶어서 온전히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한번 보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상대를 미워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비판을 달게 받아서 내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힘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나에게 달린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식과 반응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네요.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혹시 내가 어제의 덫에 가둬두었던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기회를 나 자신에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